네, 이러닝에 가시면 오늘 실습 자료가 있습니다. 과제방에 4주차 파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운받으신 다음에 R집을 반드시 푸셔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파일 병합하는 거, 뭐 이런 거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피벗 테이블, 이런 기능들을 좀 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가공하는 거 몇 개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관계 설정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이거는 그 다음 주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를 가공하는 거 위주로 제가 진행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배운 지 한 3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3주 배운 내용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멋있는 보고서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들은 파워 BI의 좀 더 심화된 기능들이고요. 이제 오늘부터 다루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어야 진정한 파워 BI 유저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내용들은 파워 BI의 아주 특별하고 독창적인 기능들이기 때문에 잘 배워 놓으시면 여러모로 쓸모가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데이터 가공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파일을 보시면 네, 여기 주문 내역이라는 어, 파일이 있습니다. 엑셀 파일이죠? 한번 열어볼게요. 네, 지금 보니까 주문 번호가 있고 주문 일자가 있네요. 주문 일자가 있고 배송일이 있고 책을 경기도로 한 권을 보냈어요. 그죠? 근데 이 책이 어떤 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책 이름이 없죠? 예, 책 이름이 없고. 그 다음에, 도서 코드만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책 이름이 길어서,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코딩을 해서, 이 코드 번호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보니까. 가격은 8,000원이고, 한 권에 10% 할인을 해줬네요. 그러니까 실제 8,000원짜리를 7,200원에 팔았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 7,200원이라는 가격은 어떻게 나왔죠? 가격 곱하기 수량 곱하기 몇이에요? 0. 7,200원이 나오려면 0.9죠, 9, 9. 그죠? 예. 그래서 가격을 구하려면은 1 마이너스 0.1을 해줘야겠죠? 맞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네. 자, 이런 내용이고요. 이거 닫으세요. 그다음에 사원 정보라는 파일을 열어볼게요. 네, 뭐 몇 명 안 되네요. 뭐 중소기업인가 봐요. 지금 보면은 이름이 있고 사원의 주소가 있고 그다음에 영문 이름이 있네요. 그다음에 성별 구분이라고 돼 있는데 이름을 보니까 이라고 돼 있는 사원은 여성분인 것 같고요. 1이라고 돼 있는 분은 남성분인 것 같아요. 예측컨대, 그죠? 네,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이 두 개의 파일을 가지고 데이터 편집, 가공 연습을 몇 가지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파워 BI를 실행시키시고요. 네, 빈 보고서를 열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주문 내역이라는 파일을 하나 가지고 올게요. 자, 엑셀 통합 문서에서 네, 이 주문 내역이라는 파일입니다. 이거를 열기 할게요. 네, 이 시트를 클릭하고 데이터 변환을 누르겠습니다. 네. 자, 이 데이터였죠?
네. 할인율은 소수점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10진수로 돼 있어요. 그죠? 네. 자, 10진수가 뭔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예. 그래서 소수점은 10진수로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문 번호는 숫자니까 정수 데이터, 날짜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담당자 코드도 텍스트 데이터로 되어 있고요. 고객 코드도 텍스트 데이터. 그 다음에, 도서 코드도 텍스트 데이터. 그다음에 증정 여부는 값이 없어요. 예, 없어서 이거는 그냥 뭐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수량은 정수 데이터, 정가도 수량 데이터, 할인율은 10진수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에 따로 열을 새로 추가해서 총 주문 금액이라는 열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지금 보면은 얘는 총 주문 금액을 어떻게 구하죠? 수량 정가 곱하기 수량 곱하기 0.9 하면 되겠죠? 얘는 정가 곱하기 15,000원 곱하기 수량 5 곱하기 0.9 하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값이 도출되도록 여기 맨 오른쪽에 열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작업을 할게요. 자, 그럼 여기 열 추가해 가시면 사용자 지정열이라고 있어요. 예제열은 이따가 할 거니까 놔두고요. 여기 사용자 지정열 보이세요? 네, 누르면 사용자 지정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용자가 열을 새로 지정해서 새로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총 주문 금액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 수식이 있었죠. 수식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파워 BI에서 함수를 사용하거나 수식을 만들 때 각각의 열 값을 불러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열을 불러오는 기호가 있어요. 뭐냐면 대괄호예요. 대괄호. 자, 대괄호를 누르시면 이렇게 짠 하고 열 값들이 불러져요. 지금 보면은 수량 얘죠? 얘고 정가 얘죠? 그다음에 뭐 이 열 값들이 대괄호 안에 들어가 있죠? 네. 자, 총 주문 금액은 아까 정가에서 정가 여기서 곱하기 다시 대괄호 얘 수량 얘 수량 그 다음에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뭐예요? 할인율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간단한 식이죠?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보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되셨나요? 네, 확인 누를게요. 그랬더니 총 주문 금액에서 나오죠? 네, 이거는 지금 텍스트하고 숫자가 섞여 있는데 이거를 정수 데이터로 바꾸겠습니다. 정수 데이터로 바꾸면 이렇게 나오네요. 자,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자 지정 열로 해서 새롭게 값을 만드는 것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음, 여기 파일을 하나 더 불러와 볼게요. 홈에 가셔서 새 원본 하신 다음에 엑셀 통합 문서 사원 정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아니, 가로로 해야 돼. 내가 이거 가로 일반
네, 사원 정보라는 파일을 불러와 볼게요. 네. 자, 여기 사원 정보라는 게 생겼어요. 참고로 이 왼쪽에 있는 요 시트 있죠? 요 시트를 파워 쿼리 편집기로 불러왔을 때 얘를 쿼리라고 해요. 불러왔을 때. 예, 이걸 쿼리라고 합니다. 자, 보니까 4번이 있고 이름이 있고 주소가 있고 영문 이름이 있고 성별 구분이 있죠. 자, 여기다가 열을 하나 추가해서 여자면 2, 남자면 1 이렇게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면 그 조건에 만족하는 값을 출력해 주는 거를 조건열이라고 합니다. 예. 자, 어떠한 조건을 제시했을 때 그 조건에 만족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하는 그 기능을 조건열이라고 해요. 예.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열 추가 보시면 여기 조건열이라고 있죠? 찾으셨나요? 네. 예, 여기다가 성별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뭐냐? 여기 성별 구분 있죠? 성별 구분. 자, 성별 구분에서 같다. 뭐가? 이 값이 1과 같으면 남자라고 출력해줘 라고 해볼게요. 남자. 그다음에 열 추가. 자, 성별에서 2번과 같으면 여자라고 할게. 네, 확인 눌러보세요. 그랬더니, 자, 여자, 남자 이렇게 구분이 되죠? 네. 이걸 텍스트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지워보세요. 한 가지 방식을 더 알려드릴게요. 지워보세요. 이게 X 지워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놔둬보세요. 여기에서, 자, 조건열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성별이라고 하고요. 자, 성별 구분에 1은 남자고, 자, 남자가 아닌 사람들은 다 성별이 뭐예요? 여자죠? 네, 그래서, 자, 여기다가 여자라고 하면, 네, 똑같이 값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방식을 쓰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열을 하나 더 추가할 텐데, 음, 지금 영문의 이름과 성이 따로 분리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소미김으로 합쳐진 이름으로 새로 열을 만들고 싶어요. 예.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예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 어떤 거? 얘와 컨트롤 누르고 얘 두 개를 합칠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합치느냐? 지금 요 두 개, 요게 두 개가 예제죠? 예, 예제. 그래서 요 예제 열 해갖고, 자, 모든 열에서 하면은 모든 열을 다 선정하는 거고요. 우리는 두 개만 선택했으니까 선택 항목에서를 누르는 겁니다. 자, 선택 항목에서 찾으셨나요? 네, 여기서 누르면 여기 열이 떠요. 근데 여기 지금 빈칸이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은, 자, 김과 소미가 예시로 뜹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써야 돼요? 소미, 그다음에 띄고, 김, 이렇게 써야 되죠. 그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나머지 애들도 같은 형식으로 얘가 바꿔줘요. 예시적으로. 야, 나머지 것들도 이렇게 쓰면 되겠어? 라고 얘가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될까요? 그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 누르면 얘가 짠 하고 자동으로 합쳐져요. 자, 여기다가 영문 이름이라고 할게요. 편리하죠? 그죠? 예. 파워 BI가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고요. 네, 되셨고. 그다음에 어 여기에서 여기 주소에서 앞에 시 서울, 인천, 경기라고 경기는 시가 아니고 도죠. 네, 시도만 따로 추출해서 영문 이름 옆에다가 표시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여기 주소를 누른 다음에 자, 예제열 그다음에 자, 선택 항목에서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서 뭐만 추출하면 돼요? 이 첫 번째 행 같은 경우는 뭐만 추출하면 돼? 서울만 추출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서울이라고 쳐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엔터 치면 똑같이 나오죠. 그죠? 예. 자, 확인. 여기다가 시도라고 하겠습니다. 서울. 네. 자, 요거 저장할게요. 예, 닷김에 적용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데이터를 가공하고 편집하는 거를 좀 해봤습니다. 예.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잘 알아놓으세요. 자, 파일 저장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요. 자, 바탕화면에다가 네, 실습일이라고 하시고 여러분들 이름 쓰시고요. 2025-0915 이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파워 BI 닫을게요.
그다음에 파일을 보시면 여기 국가도서관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열어보시면 네, 공공도서관, 국립도서관, 대학도서관이라고 돼 있네요. 자, 대학도서관만 열어볼게요. 그랬더니 뭐 평가 연도라는 게 있고 도서관 구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다 3번이네요. 끝자리가 3번이고 이게 지금 3번이 지금 이게 대학도서관이죠?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열어볼게요. 공공도서관 맞더니 그 2번이죠? 예. 여기 뭐 25번도 있네요. 예. 2번. 아무튼 공공도서관은 2번하고 끝자리가 25번이에요. 그다음에 네, 국립도서관을 봤더니 얘는 끝자리가 1이네. 1과 2네.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서관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도서관 이름이 있고 행정구역이 있고요. 시군구가 있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책의 숫자, 그다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 사서 수, 그다음에 몇 명이 대출해 갔는지, 대출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갖고 있는 도서 예산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데이터입니다. 네. 도서관 현황 데이터인 것 같아요. 자, 이 자료를 가지고 몇 개의 데이터 가공하는 거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워 BI를 실행해 주세요. 빔 보고서 여시고요. 자, 파일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불러오겠습니다. 자, 데이터 가져오기 해서 엑셀 통합 문서 한 다음에, 이게 CSV 파일인가 봐요. CSV로 열게요. CSV. 네, CSV네요. 자, 먼저 공공도서관을 하나 열고요. 네, 데이터 변환.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하나 추가할게요. 국립도서관을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대학도서관을 추가하겠습니다. 네. 각각의 파일이 이렇게 이제 왼쪽에 불러와 졌고요. 이거를 파워 쿼리 편집기에서는 쿼리라고 한다고 그랬죠? 네, 이걸 쿼리라고 이름을 불러요. 자, 보시면 각각의 자료에 입력된 형태는 같죠? 내용만 다를 뿐이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폴더를 그냥 통째로 불러 합치는 거 했었죠. 기억나세요? 네, 아마 다시 보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자, 여기서는 파일을 통째로 폴더를 불러와서 결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결합시키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자, 요 밑에다가 전체 도서관 현황이라는 쿼리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 자, 그러려면은 자, 쿼리 추가라는 단추가 있거든요. 예, 이게 쿼리죠.
쿼리 추가인데 보시면 쿼리를 추가한다는 것은 뭐냐면 각각의 쿼리에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붙여 넣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쿼리를 새 항목으로 추가하면은 얘네들은 놔두고 요 밑에다가 새로운 쿼리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요 세 개를 합쳐서 밑에 새로운 쿼리를 만들 거니까 여기에 쿼리를 새 항목으로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세 개의 쿼리가 나오죠. 세 개의 파일이 나오죠. 근데 우리 몇 개 합쳐야 돼요? 세 개 합쳐야 되죠. 그러면 두 개의 테이블이 아니라 몇 개 테이블? 세 개 이상의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학도서관에다가 공공도서관 넣고 그 다음에 국립도서관 넣고 그래서 요 세 개의 데이터를 합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밑에 세 개의 데이터가 합쳐진 파일이 쿼리가 하나 만들어져요. 만들어졌나요? 예, 여기다가 이제 전체 도서관 현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도서관 구분 있죠? 네. 네, 여기 도서관 구분이라고 돼 있는 거, 여기 보면은 우리가 공공도서관, 국립도서관, 대학도서관을 다 합쳐버렸잖아요. 근데 어떤 게 물론 이름을 보면 이건 같아. 대학도서관 같아요. 그죠? 근데 요 밑에 있는 거는 국립인지, 공립인지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이 도서관 구분을 가지고 각각이 공공인지 국립인지 대학인지를 표시하는 열을 새로 만들어 보자고요. 예. 자, 그러면 아까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있죠. 조건열이라고 기억나세요? 조건열.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그 조건에 해당되는 값이 출력되도록 하는 게 조건열이었어요. 그죠? 자, 여기 아무거나 자, 도서관 구분에 이걸 하나 클릭하고 컨트롤 C 하세요. 컨트롤 C 하시고요. 자, 열 추가해서 조건열이라고 보이세요? 네, 조건열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예, 자, 도서관 형태라고 할게요. 자, 열은 아까 도서관 구분이었죠? 도서관 구분. 그죠? 예, 요 도서관 구분이고 같을 때 뭐가 이게 자, 아까 1번이 끝자리 1번이 국립도서관이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또 도서관 구분에 같을 때 예, 3번이 대학도서관이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예, 공공도서관이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짠 하고 나오죠. 그죠? 네, 나왔습니다. 자, 도서관 형태는 텍스트로 바꿔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이 마지막 쿼리에 마지막 파일에 세 개 도서관의 현황이 다 들어가 있죠. 자, 이 세 개의 데이터가 이 데이터, 이 쿼리 안으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은 이 앞에 세 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얘만 있으면 되죠? 예. 자, 근데 이제 홈에 가서 닫기 및 적용을 하면 자, 필요 없는 얘네들까지 와 있어요. 예, 이렇게 펼치면 이게 많은데 이걸 다 펼치면은 어유 복잡해. 안 그래도 복잡한데 엄청 복잡하잖아요. 물론 접으면 됐긴 하지만 우리는 얘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파워 쿼리 편집기에서 편집한 자료를 자, 파워 BI 데스크탑으로 불러 들여올 때 필요 없는 쿼리들,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다시 데이터 변환 눌러보세요. 데이터 변환에서 데이터 변환을 누르시면 파워 쿼리 편집기가 열립니다. 누구는 필요 없어요? 얘 세 개는 필요 없죠? 자, 그러면 여기 공공도서관 누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로드 사용이라는 거에 체크 표시가 돼 있죠. 로드는 올려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올리지 마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체크박스를 해제해 줍니다. 그러면 얘가 옆으로 살짝 넘어져요. 기울어져요. 기울어진 거 보셨어요? 예. 자, 살짝 넘어뜨리세요. 얘네들을. 자, 예. 됐습니다. 자, 얘네들을 살짝 넘어뜨린 다음에 다시 닫기 및 적용을 누르시면 없어졌죠? 예, 이제 얘만 갖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퀄리티 지금 들어오고 싶다. 여기 저는 여기에 있는 그 퀄리티 자,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요거 저장할게요.
여기다가 바탕화면 네, 하시고요. 여기다가 실습 2죠? 네, 실습 2라고 하시고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다음에 음, 파워 BI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요거는 진짜 제가 볼 때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작업을 할 줄 아는 사람과 할 줄 모르는 사람의 업무 성과 차이는 엄청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 기능을 여러분들이 파워 BI에서 잘 배우셔서 활용하시면 추후에 그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제가 좀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이 교양 수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만지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전공에서 이 데이터 편집하고 가공하고 이런 거 많이 안 해보셨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데이터를 만질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양 수업이긴 하지만 빠지지 않고 오셔서 많이 배워가세요. 그리고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세요. 그,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이 너무 걱정돼요. 저는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저는? 저는 10년 후면 은퇴해요. 10년 안에 제가 뭐 특별하게 맞이할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 해당이 안 돼요. 그냥 지금 갖고 있는 배운 지식과 기술로도 10년은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5년 안에 큰 변화가 와서 제가 5년 후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못하게 된다. 그럼 뭐 오토바이 타야죠. 뭐. 배민이나 쿠팡이지 해야죠. 그죠? 그렇게 해도 5년은 버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들 앞으로 시작하가 몇 년 하십니까? 몇 년 하세요? 짧게는 30년, 많게는 40년 하실 거거든요. 과연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지금하고는 완전 다를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셔야 돼요. 그냥 준비 없이 나가시면 너무 힘든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일도 많아질 겁니다. 일도. 지금 업무가 많이 효율화되고 특히 AI를 쓰면서 많은 시간이 걸렸던 일을 짧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처리해야 될 일도 옛날보다 더 많아요. 또 그거를 기대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붙잡고 앉아서 하루 종일 씨름하고 있다. 그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고용한 고용주 입장에서는. 예. 기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AI가 아직까지는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파워 BI가 보완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매뉴얼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때문에 엑셀이라든지 특히 파워 BI를 잘 다루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제가 앞에 서설이 길었는데 지금 한 두세 가지 기능을 제가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텐데 이 기능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두 개의 파일을 볼게요. 도서 목록이라는 CSV 파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그냥 책에 대한 정보만 있어요. 책에 대한 정보. 예. 지금 분류 코드가 YJL20인데 이건 IT 자격증이래요. 예. 그 다음에 도서 번호가 YJL22111은 책 이름이 이기적 커말 2급 필기란 책이고 가격이 13,000원이고 저자가 이렇고 발행일은 이렇고 ISBN 번호, 책의 주민번호 같은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돼 있는 말 그대로 책에 대한 정보만 있는 데이터입니다. 책에 있는 정보만 있는 데이터예요. 이게 이제 도서 목록이라는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도서 주문 현황이라는 걸 볼게요. 이거는 엑셀입니다. 두 개의 파일 형태가 다르죠. 봤더니 주문 번호가 있고 주문일이 있고 배송해준 날짜와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증정을 했고 증정한 건 이렇게 돼 있네요. 얘는 공짜로 줬네요. 대리점 코드가 있고 고객 코드가 도서 코드가 있고 주문 수량이 있고 정가 있고 할인율이 있죠. 그죠? 네. 자, 그리고 대리점 현황이 있고 고객이 있고 날짜가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에서 어떤 책이 팔렸는지 파악이 되세요? 여러분들 도서 코드 다 외울 수 있어요? 못 외우죠? 이게 책 이름이 뭐야? 모른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책 이름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 돼요, 실은. 그죠? 근데 책 이름을 넣으면 파일이 너무 지저분해지지 않나요? 대부분 이렇게 포스화해서 요 정도 선에서 자료를 관리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요거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과 이 파일은 공통 분모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 찾아보세요. 어떤 게 공통 분모인지. 네? 도서 번호와 도서 번호와 힌트. YJL22112, YJL1221112. 도서 번호와 도서 코드가 같죠. 그죠? 지금 YJL211은 책 이름이 뭐예요? 커마르 2급 실기잖아. 그죠? 그러면 이 파일과 이 파일을 연결시킬 수 있겠죠. 뭘 중심으로? 도서 번호와 도서 코드를 중심으로 두 개 파일을 연결시켜 주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각각 다른 형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공통 분모를 중심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자, 이 두 개 파일에서 어떤 게 공통 분모인지는 아시겠죠? 지금 40분, 40분, 네. 51분까지 시간이 됩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엑셀 파일을 이제 닫아주시고요. 이제 두 개의 파일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 자, 주문 내역이라는 파일은 엑셀 파일이고, 도서 목록이라는 파일은 CSV 파일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주문 내역부터 가지고 와볼게요. 자, 주문 내역을 가지고 오고요. 아, 이거, 받고 새로운 파일로 할게요. 예, 다시. 파워 BI 다시 여시고요. 네, 여기다가 주문 내역. 데이터 변환해서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또 새 원본에서 이건 CSV 파일이었어요. 도서 목록 여기 가져오겠습니다. 확인. 네. 자, 도서 목록은 말 그대로 도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담겨져 있고요. 주문 내역은 어떤 책인지 모르겠는데 그 코드화된 도서별로 주문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이 어떤지가 정리된 그런 표예요. 그래서 이 주문 내역에 도서에 대한 정보, 세부 정보가 없어서 알아보기 힘드니 여기에서 해당 코드를 가진 도서의 분류와 책 이름이 뭔지를 그 데이터를 끌고 와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문 내역에다가 도서 목록에 있는 데이터를 끌고 와서 여기에다가 집어 넣으면 되겠죠. 그죠? 네.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쿼리 병합이라고 있어요. 네. 쿼리를 새 항목으로 병합하면은 밑에 새로운 쿼리가 생기는 거고요. 그냥 쿼리 병합하면은 주문 내역에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새로 만들 게 아니라 주문 내역이라는 이 쿼리, 이 자료에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냥 쿼리 병합을 누르시면 돼요. 자, 아까 공통 분모를 가진 게 뭐였죠? 도서 코드와 도서 목록의 도서 번호였죠. 이게 같은 데이터죠. 그죠? 네, 요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결됐습니다. 이게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이 엽기 모양을 펼치시면 자, 어떤 데이터를 끌고 오고 싶어? 라고 물어봐요. 자, 우리는 다 가져올 게 아니고 얘가 어떤 분류인지 이름이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예. 자, 이 두 개를 클릭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해당되는 데이터만 이렇게 끌고 와요. 끌고 왔죠?
네, 네, 네. 네, 또. 다시 해드릴게요. 잠깐만. 자,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보세요. 요거 두 개의 파일은 정상적으로 불러와져 있죠? 네, 주문 내역 가셔서 이 주문 내역에 추가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추가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도서 분류하고 도서명이 없잖아요. 걔는 어디 있어요? 도서 목록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문 내역에다가 도서 목록에 있는 애를 갖고 와야 돼요. 그럼 쿼리를 병합하는데 자, 도서 코드하고 도서 목록에 도서 번호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기가 되셨어요?
아까 안 된다는 학생이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테이블이 생겨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분류명하고 도서명만 가지고 온다고요. 이렇게. 됐나요? 아까 안 된 학생 되셨어요? 네네. 네, 됐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주문 내역에서 얘가 어떤 책인지를 이제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그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오더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서울, 인천, 부산 이런 배송 지역별로 현황 데이터를 한번 정리를 해봐. 라는 오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몇 건이 주문이 왔는지 지금 보면은 자, 인천이 지금 한 건 주문했죠. 21일 날. 그죠? 이때 주문한 수량이 5건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인천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이게 두 번째 주문이죠. 그죠? 두 번째 주문 때는 뭐 3권 이런 식으로 주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문 건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역별로 행을 카운트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총 주문 수량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문 건수에 있는 주문 수량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예? 예. 띵동 하고 땡이 주문하고 왔어요. 오늘 배민에서 몇 번 주문 들어왔지라고 한 거는 띵동 하고 올린 숫자를 세면 되겠죠. 그죠? 근데 띵동 하고 올렸을 때 설렁탕이 2그릇 주문이 들어왔어. 또 다음번에 띵동 하고 들어왔을 때 설렁탕이 3개가 주문 들어왔어. 오늘 주문은 몇 번? 몇 번? 2건. 설렁탕은 총 몇 번? 4개? 5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주문 건수는 띵동하고 올린 그 숫자를 세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총 주문 수량은 주문이 들었을 때 시킨 그 메뉴의 수를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상사가 여러분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배송 지역별로 주문이 몇 번 들어왔고, 전체 주문 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통계를 내봐. 라는 들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막 막 계산기로 막 두드릴 거예요. 그건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근데 파워비아에서는 이거를 순식간에 처리해 준다.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데이터를 묶어서 봐야겠죠. 인천은 인천끼리, 서울은 서울끼리 묶어서 봐야겠죠. 맞아요? 이거를 그룹화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룹화. 그래서 배송 지역을 누른 다음에, 자, 먼저 이 원데이터를 훼손시키면은 좀 그러니까 요 주문 내역을 하나 복사해서 새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자, 주문 내역을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참조라고 요 쇠사슬 모양 보이세요? 네, 요거를 누르시면은 주문 내역만 따로 복사가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이름 바꿀게요. 배송 지역별 현황이라고 할게요. 자, 복사됐죠?
자, 그 다음에, 자, 배송 지역을 누른 다음에, 자, 뭐 한다고요? 그룹화 시킨다고요. 뭘로? 배송 지역별로. 그래서 그룹화를 누르세요. 자, 기본화면은 하나만 되고, 고급하면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먼저, 배송 지역을 그룹화할 건데, 그룹화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배송 지역을 그룹화할 건데, 열은, 어, 자, 주문 건수. 자, 주문 건수고요. 새 열의 이름, 주문 건수. 주문 건수라는 열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 하면 돼요? 배송 지역에 행을 세주면 되죠. 그죠? 띵동, 띵동. 개수를 세면 되잖아요. 그래서 행을 카운트하면 돼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집계 추가. 총 주문 수량은 그 행에 있는 거를 합계를 내주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여기에 새로운 테이블이 생겨요. 인천은 몇 번 주문 들어왔어요? 자, 이거 정수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게 왜 깨졌지? 다시 할게요. 주문 번호가 아니고 뭐예요? 뭐죠? 수량이죠? 그죠? 주문 번호가 수량이에요. 수량. 예. 수량을 합하면 됩니다. 그죠? 예. 수량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인천이 9건 주문 들어왔고 총 주문 수량은 8건이다. 이렇게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닫기 및 적용을 눌러볼게요. 네. 자, 보시면 여기 관계 설정으로 가보시겠어요? 각각이 다른 데이터죠. 그죠? 그런데 각각의 데이터가 이거는 연결이 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는 뭘로 연결이 돼 있을까요? 여러분 봤을 때. 그치. 배송 지역으로 연결이 돼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얘하고 얘는 뭘로 연결시켰나요? 아까 도서 코드하고 분류 코드랑 뭐 연결시켰죠. 예,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파일이 연결이 된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된 거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 데이터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자, 분류명별로
주문 건수를 보면, 잠깐만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죠. 이건 배송지역별 현황이죠. 수량을 봐야죠. 그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레이블을 활성화시키고요. 그다음에 자, 배송 지역별로 주문 건수를 보는데 주문 건수 총 주문 수량? 음, 배송 지역별로 이제 주문 수량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문 수량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수량 합계가 어떤 거를 봐야 좀 재밌는 걸 볼까? 배송 지역? 음, 이거는 데이터가 서로 다른 데이터끼리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음, 예. 얘하고 얘는 연동이 되네요. 지금 보면은 IT 자격증은 요 네 개가 IT 자격증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수량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예. 그다음에 건강 취미는 이렇고 IT 모바일은 이렇고. 그다음에 이 책은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배송 지역은 요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들 해보시다 보면은 경험적으로 어떤 걸 끌고 와야 되는지가 이렇게 좀 감이 잡혀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예. 지금 서울의 현황은 이래요. 서울은 지금 IT 자격증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최근 실기 문제집이 가장 많이 팔렸네요. 그다음에 경북은 이렇고 부산은 이렇습니다. 예. 되셨나요? 네. 자, 요거 저장할게요.
실습함이죠? 네. 네, 오늘 하신 거 업로드 시켜주세요. 혹시 오늘 늦게 오신 분 계세요? 성함, 김예원, 또, 네, 또, 네, 김우진님, 네. 네, 이제 오늘 그 관계 설정하는 게 하나 나왔는데요.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고등학생들이 접근해 갖고 제가 지뢰들을 좀 해드리거든요. 오늘 죄송하지만 10분 정도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유치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